원희 시기 어서 오십시오. 스픽쇼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작하니까 너무 재미없다. 재미없다 해서 약간 다르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뭐 저희가 또 스포츠 중계 컨셉으로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 오케이. 보여드리겠다라는 의지로 시작하나 뭐 반응이 안 좋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빵빠레 준비 혹시 돼 있습니까? 지난주에 히트쳤던 빵빠레 먼저 한번 보내면 빵빠레 끝나자마자 빵빠레 끝나자마자 예.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특별하게 시기가 오늘 스픽쇼를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빵이야!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강서 스타디움에 나와 있는 박영식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도움 말씀에 캐스터 전계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국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얼마나 저희들을 기다리셨습니까? 오늘은 스포츠 중계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계신데요. 예, 이거 우리 강서 스타디움에는 무려 지금 현재 308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윤발님, 수박이 조아님, 전진하는 정어리떼님, 미셸님, 그리고 다니엘라님, 나무님, 로드코님, 부자 아집님, 마음하다님, 아르다님, 김정환님, 김영중님, 우국중년님, 박양희님, 임평랑님, 그리고 바람꽃님, 심은정님, 손명희님, 반갑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는 자, 오늘 우리 이 가양 특별 스타디움에서 벌이고 있는 이 스픽쇼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프로페셔널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로서 오늘 심은정 선수, 손명희 선수, 마음하나 선수, 나도원 선수 반갑습니다. 요즘 실력이 상당히 많이 도원 선수가 늘었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봉구 삼촌이다. 이분도 한 번씩 말씀하실 때 공격이 매서워요. 공격이 목적이지만 영식이 아저씨를 기다렸다는 우리 봉구 삼촌님 감사드리고요. 정청래 아저씨 덕에 웃고 어제 정청래 아저씨 덕에 웃었다 그랬군요. 자, 우리 알파벳님, 땡그리님, 이미숙 선수님, 그리고 익산 오빠 선수까지 리 타이거님, 바오밤님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66년생 한우긴 선수도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한우긴 선수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실력이 쑥쑥 이렇게 늘어나고 있던데 반갑습니다. 땡그리 선수 오랜만입니다. 서친 하이 해주셨습니다. 익산 오빠 이제 들어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오빠 선수님. 바오밥 선수도 오셨고 전명호 선수, 김기현 선수, 리타이거 선수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그 현장 중계석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또 급하게 할 줄 알았으면은 헤드셋이라도 좀 쓰고 옷도 갈아입고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까? 이제 본인이 또 제안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흡족한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지난주에요? 서론이 너무 길다. 바로 결론 들어가라. 무슨 방송을 하는데 서론을 그렇게 길게 하느냐. 혼자 떠드니까 재미도 없는데 무슨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전계환 평론가께서, 전계환 캐스터께서 혼자서 방송하셨던 스픽쇼가 조회수가 현재 3만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본인 때문에 잘릴 뻔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전계환 캐스터 혼자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그렇게도 많이 제안을 받았지만 너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런 스포츠 중계 방송에는 이런 욕을 할 수 없지만 욕을 한방 하겠습니다. 너 임마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봉구 삼촌이다님이 아직 킬러 멘트가 없습니다. 재미진 킬러 멘트 기다립니다. 요즘 이 킬러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 아닙니까? 그래요? 킬러 문항, 킬러. 이 킬러가 요즘 매우 조심스러운 단어라서. 킬러 킬링 무섭습니다. 전계환을 구속하라 이런 거 써주셨네요. 또 봉구 삼촌이다님. 아니 이분 이렇게 지금 매서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진짜 이런 말은 내가 일단 내가 지금 올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손명희 선수 반갑습니다. 정문희 선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펼쳐주시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댓글 경기를 보고 감동을 먹도록 그리고 뭔가 깨달음을 얻도록 그리고 행복감을 조금 더 충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서 스타디움에서 여러분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찌찌뽕. 오늘 찌찌.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빵이야. 빵이야. 빰빠라밤.
지금 이제 놀라셨죠?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빵빠레를 틀었을까요? 이 굉장히 많은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예. 우리 이제 스픽스가 이제 코앞입니다. 4짜리가 이제 코앞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스픽스가 드디어 구독자 39만 명을 돌파했고요. 현재 39만 532명입니다. 390-5315 오늘 방송 시작했는데요. 예. 한우기님 감사합니다. 저공비행 선수 고맙습니다. 바람꽃 선수 고맙습니다. 서정식 갑장이시군요. 서정식 선수 반갑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스픽스 4자라 그랬어요. 아니 스픽스가 이제 숫자 4를 숫자 4자라고 4를 하니까 이제 사기꾼이다 이 말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 4자가 40만을 바라보고 예, 있다. 그래서 2023년 6월이 지나면 7월부터는 이제 하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 오늘이 21일이죠. 예, 21일입니다. 6월 30일 전에 40만 돌파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이 돌파의 공로는 지금 우리 방송을 봐주시는 이영숙 선수, 또 알파벳 선수, 이복진 선수, 우국준 의원님 제 책 잘 받았다고 해주셨는데 예. 어쨌든 이런 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격려로 40만 돌파를 했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르다님, 아르다님 4자 찍고 이제 100만을 가자고. 100만 달이. 100만 달이. 예, 100만 그래서 달이 지금 가자. 이제 실제로 많은 기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여러분들이 아마 7월 정도 되면 깜짝 놀랄 만한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상상 초월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고를 드리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탕중년단이면 스픽스 보는 우리는 하나 유투원 노래가 생각나는 모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유튜의 원까지 우리 방탄중년단님 실제로 중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튜는 이제 저희 세대와 전계환 세대는 가능한데 저의 아래 세대들은 유튜를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좀 들어 있더군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강서 스테디움에서 전달해드리고 있는 와니시키 스픽쇼 오늘의 종목 빵이야. 무속입니다. 무속. 빵이야. 그렇습니다. 무속. 성공. 무속이라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또 잊을만 하면 나오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한산모시 축제 관련해 가지고 출몰하셨다고 해서 서천군수와 당시에 또 경찰 간부로 같이 대동해서 김건희 여사가 간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포착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수능 문제로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이 발견된 거예요. 수능을 없앨 것이다. 이래 버려 가지고 그것도 내가 없앨 것이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얘기했죠. 예. 네, 수능 없앨 거니까 이래 버려 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근데 이제 이 종목을 가져오신 또 연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짱을 한번 뜨자. 맞짱 뜨자. 왜냐하면 천공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 우리라도 얘기를 하자. 맞아.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실세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차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예.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네. 예의다,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언론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어, 천공이 무슨 성역입니까? 천공이 공직자도 아니고 천공은 그냥 민간인인데 천공은 그냥 예.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마지막에 퀘스천 마크 있죠. 입니까? 맞습니까? 요거를 다 없애고 예. 맞다, 그렇다, 그래 요렇게 하면 그 답이에요. 요즘은 천공이 그 정도의 실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 설마 그렇게 했겠어라고 그냥 애써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 또 하나는 실제이기 때문에 천공한테 걸리면 낭패 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알아서 설설설 기죠. 대한민국의 경찰이 네. 알아서 설설설설 기고 네. 모든 것들을 아무 없던 일로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알아서 긴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지 절대 천공이 하는 말이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방탕중년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라스푸틴 누군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죠. 모르는 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예. 제정 러시아 시절에
러시아 황제한테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내 시킨 대로만 하라. 이렇게 해서 한 일종의 주술사. 비선 실세 라고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비선 실세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 힘이 더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실권을 가지었던 비선 실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당 무속인 그렇죠. 주술가. 주술가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망했죠. 암흑의 마법사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이제 라스푸틴이라는 거고요. 한국의 그리고 라스푸틴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선실세라는 말은 박근혜 또 정권 때 많이 들었죠. 비선실세 누가 있다? 최순실은 누구 이야기를 듣는다? 점점점 무속 쪽에 빠져 있다. 뭐 이런 게 많이 들었지 근데 않습니까? 또 라스푸틴은 조금 질이 안 좋은 아무튼 예. 어찌 됐든 예. 자 천공도 그러면 그런 유냐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지금 천공에 네. 이게 지금 건재함을 보고 있자니 차마 스픽스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네. 오늘 하나하나 따져서 천공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이 우리 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밝히면서 천공의 실체를 확실하게 우리가 파헤쳐보자. 예.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만나 보시죠. 그렇죠. 수능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천공이 소환되고 있다. 이게 실제로 2018년 10월 3일 제2회 대구 경북 시도민 인성교육에서 내가 수능을 없애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게 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도 여타 언론 몇몇에서 주목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발언하고 나서 불싸 이걸 보니까 천공이 얘기했던 거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도를 보면서 약간 놀란 게 예. 조선일보하고 주간조선이 다른 회사예요. 뭐 계열사죠. 계열사죠. 예. 근데 주간조선을 한 번씩 보면 예. 저런 거를 그냥 가감 없이 쓰더라고. 그 회사에 괜찮은지 모르겠어. 조선일보잖아요. 아 그런가? 예. 어찌됐든 저 기사가 주간조선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일단 다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 기사와 함께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시면서 열린공감TV라고 들어보셨죠? 아 그렇죠. 그쪽에서 천공 수능과 관련된 쇼트 영상이 있는데 이거 잠깐 보면서 정말 천공이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 좀 풀어가면서 야 우리 무당 때문에 세상 망할 수도 있겠다. 무당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천공 선생? 기분 안 나쁠걸요? 아니 본인이 천공처럼 하면 돼도 내가 무당이라고 해도 무속인이라고 해도 아니면 뭐라고 불러드리는 게 천공 스승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나요?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내를 무속인이라 불러요. 내는 우주의 기운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 그럼 뭔데요? 그 선인? 내는 좌파 언론하고는 인터뷰 안 해. 선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선지자 뭐 이런 거죠. 예언가. 그렇죠. 어찌됐든 천공 어떤 이미지? 쇼츠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휴! 지금 우리가 수능을 갖다 자꾸 하찮게 보는 거죠. 그럼 수능 없어져요. 과거에 수능이 처음 나올 때는 수능이 전부 단 줄 알고 다 따라갔어요. 그럴 때는 수능 덕을 봤죠.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판을 짜느냐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 이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집니다. 앞으로 내가 대학이라는 것을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꿀 거니까 싹 바뀝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기에서 내가 수능을 대학 가는 방법을 바꿀 거니. 저는 저 발언에서 가장 놀란 것이 바로 내자예요. 내가. 내가 그다 let me get rid of all system to enter the university. 대학 가는 제도를 다 바꿔버리겠다. 근데 렛미는 너무 정중한 표현 아닙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머스트도 아니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저희들이 틀어드릴 텐데요. 일단 의견 듣기로 하고요. 저기에서 내가 대학 가는 방법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게 내가 지금 바꾼다.
어떻게 지가 바꿉니까? 내는 우주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얘기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될 줄도 알았고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대학 가는 제도를 다 바꿀 것이다 라고 미리 선지자로서 얘기했다. 이야, 상록수 선수 진짜 라스푸틴의 재림이군요. 황부자 선수 나도 그게 의아했습니다. 흑산도 선생님 털지 마요. 재수 없다. 아니 아까 다른 분들이 막 최순실 언급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최순실이 억울할 정도의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하면 혹시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서천 한산 모시축제에 축제. 등장한 걸 보면 기가 막히고 그 전전날이었습니까? 춘천에서 열렸던 예. 춘천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성격 기념식 아. 하는 그 날, 맞아요. 그날 또 천공이 춘천에 대통령 부부가 간 그 춘천에 또 나타납니다. 야, 그러면 김태환님 우리 선수 말씀처럼 서성은 무슨 서성입니까? 이천공이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름을 천공이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천공의 이름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천공 씨라고 할까 아니면 이천공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천공 대표라고 할까? 저희 방송에선 적어도 천공 스승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별로고. 별로고. 네. 이천공 씨? 이천공 씨? 천공 씨라고 할까? 이천공 선수라고 하자 차라리 그냥. 이천공 선. 왜냐면 그러면 또 너무 진짜 우리가 흔히 좋은 표현으로 선수 같잖아요. 아 우리 네. 정기환 평론가 선수네 이런 느낌 같아서 그러면 이천공 사자 이렇게 할까? 일자, 이자, 삼자, 사자처럼.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 심하죠. 너무 또 왜?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망고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픽스들 응원합니다. 우리 중년단 선수께서는 차라리 그냥 이병철이라고 부르래요. 아까 이천공으로 개명하기 전에 네, 천공의 이름이 이병철이, 이병철이었죠. 이 빵꾸나 나라 빵꾸 천공 전공 자 이렇게 해주셨고요. 어찌됐든 내가 바꾼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입니까? 무속인이든 아니면 선지자든 예언가든 내가 바꾼다. 수능 제도도 바꾸고 대학 가는 방식을 다 바꾼다. 그 말에 저는 가장 놀랐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이 제재를 하거나 예. 또는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버젓이 바깥에 대통령의 동선과 함께 움직이도록 방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혹시 설명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그 논리를 좀 제공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중 선수님 말씀처럼 모두 좋아요 눌러주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지만 이 지금 실시간 클립에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셔야 저희가 빨리빨리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음레몬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공 문제가 제기된 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닐진데 네. 적어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그런 인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워딩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조치를 하기 이전에 그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선을 그어주면 행동도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뭐야? ACND야 뭐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대통령이나 또는 영부인의 또 영부인이라고 말하면 또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동선을 미리 알고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 같고 이것을 은근슬쩍 띄워주면서 천공이 자기 사업하는데 돈벌이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군수가 직접 나와서 인사까지 하도록 그럼 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을 매일 보고 있자니 속에 열불이 터져서 죽겠는데 차라리 우리라도 욕이라도 좀 실컷 하면서 이게 무슨 나라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확실히 근데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만평이라고 보는 만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만평은 언론사에서 주로 일간지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만평인데 인사가 만사, 조직 개편, 국민을 위해 서천군의 모습이 위에 보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인사가 망사요. 천공을 막 경찰 간부하고 군수가 의전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인사가 만사라서 인사를 잘한다더니만 그냥 서천군은 저렇게 인사가 망사가 되었다. 이제 요런 이제 비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요. 출처는 오마이뉴스이지만 예. 최초에 저 만평을 그리고 보도했던 곳은요. 주간 뉴스 서천이라는 지역 언론이군요. 지역 언론입니다. 아주 잘 그리고 좋은 내용을 담아 주셔서 감사히 잘 봤고요. 예. 주간 뉴스 서천이 6월 14일자에 실은 설인호의 서천만평입니다. 설인호 화백이 예. 직접 서천만평을 저렇게 그려주셨는데 예. 저게 지금 서천군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 서천이라는 지역 매체에서 예. 저 만평을 그리고 예. 인사가 바로 망사다. 만사가 아니고 망사다. 천공 의전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라고 막 추측하고 있는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이제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은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막상 서천군수는 천공 앞에서 저렇게 조아리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순간에 사무엘 B 님이 스픽쇼 정계환 대표 박영식 앵커 화이팅이라고 해주시면서 무려 2,000원을 2,000원. 후원 슈퍼챗을 쏴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엄청 쏴주셨는데 제가 방송한다고 혼자 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읽어주셨군요. 사무엘 B 님을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일 먼저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멋스러우미님도 13,000원. 당신에게 보내는 아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직접 좋은 말씀과 사인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책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멋스러우미님. 멋스러운님,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스픽쇼에 지금 동접자가 무려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빵빠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빵이야! 빵이야. 아이고 1,000명의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방송 23분 만에 우리가 1,000명 돌파한 거는 기억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고요.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1,800명까지 갔던 걸 좀 기억은 하는데 예. 1,000명 오랜만이고 확실히 본론을 바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5분 이상 떠들지 말고 바로 본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올 관련 영상도 우리 그 한상문 PD하고 또 우리 정현철 기성물 감독이 열심히. 지금 정현철 기술 감독이 아니고요. 예. 문성재 기술 감독이 지금 엄청 고생하셔서 지금 관련 영상 오후에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천공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코 천공 문제는 그냥 지나치고 해프닝이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통제하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개인 사업을 엄청 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애서 공권력이 또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제어를 하지 않으면서 활개를 치도록 만들어서 사적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조하는 구조 위에 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애써 모른 척 해줄 것이고 예. 김건희 여사는 그냥 그거 하는 거 뭐가 문제돼 정도의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예. 천공의 활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어떤 흔적은 반드시 밟히게 된다. 예. 그것이 국정농단, 예. 국정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천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리면서 예. 언젠가 한번 터질 것이다. 예. 그러면 그것을 밟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이 꼬리를 계속 그림자를 보고도 따라다녀야 한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천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얘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천공이 예.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예. 개입했다라고 최초로
폭로한 언론이 어디였죠? 아, 그 언론이 어디였죠? 아, 바로 요- 이 언론 아닌가요? 스픽스죠. 그런데 바로 예. 그런데 그런데 또 이 있었어. 폭로를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픽스에서 이런 내용이 폭로됐다고 보도해주는 언론이 예.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스픽스의 체급이 그만큼 예. 약했기 때문인데요. 예.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직접 가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초로 보도한 언론은 예. 우리 스픽스의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영상이 김종대 전 의원에 의해서 예. 폭로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 영상 보시면 스픽스가 비록 체급이 요만할 때 그렇죠. 얼마나 용기 있게 이 내용을 최초 보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여주십시오. 육군 총장 관저에서 사건은 벌어진 거지. 무슨 사건이? 거기에 그 TF 장학이 한 분을 대동해서 공간을 둘러보겠다고 찾아왔어. 근데 처음에 이상한 지시가 내려와. 총장 공간에다가 그 공관장이 육군 상사예요. 예. 근데 모든 근무자는 나가라.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나가라. 어딜 나가? 아니 어디도 나가도 안 보이는 대로 근무자들은 나가라. 거기 하여튼 업체라. 뭐 다 나가고 공관장 한 명만 대기해라. 그냥 거기 공관 병들이 다 나간 거지. 그러니까 거기 천공이 왔다는 거예요? 천공이 왔지. 오? 잠시 4월에 후에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다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내보낸 거구나. 그러니까 보안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와서 1시간 정도 둘러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관장한테 오늘 왔다 간 정보가 세면 네가 생각해. 15만 명 정도. 아. 와, 다시 보시니까 저게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본 것 같은데 아련하다 그죠? 아련하다 진짜. 불과 6개월 6개월 전인데 전밖에 안 됐어요. 변희대 대표, 노영 변호사, 김종대 의원, 저 그리고 김용민, 우리 저 김엄마 예, 목사님. 목사님이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한 15만 명, 15만 정도 됐을 때고요. 네, 20만이 안 됐죠. 예, 그리고 지금 저 아마 프로그램이 나갔을 때 조회수가 한 5만에서 뭐 6만 정도 됐을 그 시점인데 지금 저 영상을 유포태님은 이미 그 당시에도 봤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지금 다시 봐도 김종대 의원이 저렇게 해서 예. 폭로를 하고 그 폭로를 본 많은 언론이 김종대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네. 가지 않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털고형 만나러 갔죠. TBS에서 하고 네, 털고형 있는 만나러 갔죠.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일파만파 퍼지면서 온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게 됐던 그런 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 폭로가 우리 스픽스로부터 출발했고 예. 김종대 전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이은 이제 다른 언론들의 이제 그 보도가 이어졌지만 네. 거기에서 스픽스는 이름이 없었다. 아니 고소미를 먹일 거면은 김어준 총수하고 김종대 의원님은 고소미를 먹였는데 스픽스는 먹이질 않았어요. 뭐 감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 이런 네. 정도가 되어서 어찌됐든 대통령실로부터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고발을 당하죠. 네. 그런 조사를 2번이나 받았는데 그 사건이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아직도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조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서 천공이 거기에 갔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동행했다. 김용현 경호처장까지 있었다. 그 다음에 카니발 2대가 갔다라는 네. 것도 있는데 CCTV 하나 없이 지금 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예.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종대 전 의원이 맨 처음에 이제 고초를 겪으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져서 다행이기도 하고 이게 오히려 지금 뭐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예를 들면 김종대 전 의원 같은 피고발인, 피고소인들이 경찰이나 우리 국가 수사기관에게 이거 조사해라, 저거 수사해라, 이거 이러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본격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CCTV 얘기는 어떻게 일단락이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더불어서 이 논란의 핵심은 저희 관저뿐만이 아니라 육군사무소, 서울 육군 서울사무소에도 방문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김종대 전 의원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천공은 실제로 참고인으로도 조사도 하지 않고요. 그냥 서면 조사로 끝내버리고 그냥 무야무야 되고 있는데 유야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천공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대통령실이 이제 그 김어준 총수, 그 다음에 김종대 전 의원, 또 나중에 이제 폭로를 또 하는 부성찬 전 국방부 대변인까지 고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죠. 김대기 이 실장. 사건은 이제 지금 유야무야 뭐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비서실장이 언론의 보도 활동을 예. 너무 많이 제약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문제다라고 해서 시민단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한 건이 또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예. 어제 이게 어제입니까? 경찰이 어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바로 이거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최초의 천공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은 고발이 되어서 조사를 받은 지가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기자들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제 고발은 아무 혐의가 없다. 물론 저렇게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럼 저걸 저렇게 처리할 것 같으면 앞서 김종대 의원이 폭로했던 그 그렇지. 내용도 어떤 그렇죠. 식으로든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천공이 청와대 이전에 개입을 해서 용산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갔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CCTV 대한민국에서 진짜 확인 못해요? 천공이 갔다는 그 시간에만 CCTV가 없대. 경찰이 그 확인을 했으면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해서 김종대 의원이 책임을 지고 부성찬 전 대변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 그럼 결국 천공을 봐주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근데 뭐 물론 뭐 그간 천공과 관련된 보도나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들을 충분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내는 하늘과 땅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래버리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국민을 공정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책에서. 이게 공정과 상식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공정과 상식이래요. 이게 공정과 상식이래. 그러면 김의겸 의원은 참고인으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 중에 집 주소가 유출된 것 때문에 자, 그 기자 이면주 기자 MBC 기자 집에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다 들어있는 그 농을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최강욱 의원은 참고인인데 압수수색을 휴대폰하고 그리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참고인으로. 그것도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이 폭로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공이 출석을 하라고 수십 차례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아. 그럼 압색을 받아가지고 천공 강제 구인을 하든지 아니면 휴대폰 압수수색 하든지 본인 휴대폰이 없다고 하니까 비서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압수수색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최소한의 형평에 맞는 경찰의
법 집행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천공은 천공이고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입니까 이게? 아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냐고. 그런데 이제 공정과 상식이란 말도 하도 많이 하니까 지겹잖아요. 그런데 이 지겨운 거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은 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부인하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공정과 상식 안 해. 예. 그럼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예. 이 주장이 지쳐서 더 이상 안 나오도록 만들면 아, 없어지잖아. 그런데 그것을 공정과 상식이래. 에라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천공과 관련해서는 너무 봐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도 않은데 예. 이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사무엘 비님께서 계속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슈퍼챗을 쏴주고 계신데 예. 사무엘 비님 감사드리고요. 날고 싶은 닭 푸드덕님께서 완이시기 간만이네요. 인사드립니다. 생방 간만에 날닭 인사드립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예, 상록수 선수께서는 요즘 스픽스 녹방 보는데 이상한 사람들 자주 들어옴. 누구야? 누가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들어오는지. 이제 스픽스가 어느 정도 위협적인가 보지? 아, 요즘 댓글 같은 거 보면요. 이제 댓글 공작이 들어오는 건가? 공작은 아닌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완전 정반대 의견 내고 이런 분들 제법 계시더라고요. 아, 혹시 뭐 정치 분석 쪽에서는 좀 있던가요? 많이 있더라고요. 정치본색 쪽에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거 좀 통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요. 또 이 말씀 드린데 사무엘비님 이 방송 보고 계신 모양이에요. 야, 계속 주시네요. 2,000원씩 계속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 스픽쇼도 동접 10,000명 가자 예.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 동접 10,000명의 상징이 예. 어떤 프로인지 아시죠? 아, 동전 백운기 앵커 정치본색이죠. 정치본색이 지금 매일 10,000명이 넘고요. 그 시간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일 조회수가 지금 평균 15만 회를 넘었고요. 24시간 기준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백운기 앵커의 정치본색처럼 화끈하게 방송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동조 현상도 좀 생기는 게 있어요. 동조 현상. 요즘 디커플링 그다음에 커플링 이런 말 좀 들어봤죠. 디커플링은 예. 비동조하고요. 네. 커플링은 동조한데 다른 커플링 프로그램들의 이제 이렇게 조회수도 좀 늘어나는 것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찌됐든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심은 통한다님께서 완이시기님 이 방에도 이찍들 쥐약을 놔야 합니다. 너무 아닙니다. 뭐 저희가 이찍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삼찍도 사찍도 이찍도 사랑할 수 있는 스픽스가 되도록 하고요. 뭐 이제 그 건강한 토론과 또 이제 우리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300명이 이제 넘어갔는데 정말. 요즘에는 사실 이 천공이라는 주제가 뭐 수능이라는 분야 내는 전 세계와 모든 분야에 박각다식 하니까 이제는 애교에 대해서도 나의 손길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공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날뛰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 제재도 하지 않는데 언론에서는 보도도 이제 많이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해 주잖아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스픽스와 같은 마이너리그 언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이 뭐 그냥 박치기 실력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열심히 거론해서 천공이 하고 있는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가 언젠가 터진다. 터질 때 우리가 그 그림자를 밟고 지나갔던 그 자국이 훨씬 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최근에 정치인 한 분이 인데 천공도 거론하고 한동훈도 거론하면서 홀로 맞짱 뜨는 정치인이 한 분 계신데요. 예. 그분이 바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이분이 요즘 독이 많이 올랐어요. 한동훈하고 전면전 하고요. 오라고 하는 검찰 자진해서 검찰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검찰 독재 정권과 맞짱을 뜨겠다고 벼르고 있는 송영길 전 의원이 당 대표였고 원래 이분이 직업이 뭔지는 아시죠? 직업이 변호사죠. 변호사지 않습니까? 율사 출신인데 이분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가서 천공이 외교에 개입했다 이런 발언까지 정치인 입에서 직접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천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천공의 지시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굴종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이게 완전히 라스푸틴이라고요. 라스푸틴이 알렉산드리아 니콜라 2세의 귀여운 눈을 어둡게 해서 러시아 제국이 망했거든요. 대표님 쭉 이렇게 쭉 가시다가 논리적으로 예. 갑자기 천공을 확 드시 그러니까 이해가 우리가 안 이해가 나서. 안 되니까. 이해가 안 천공이 되니까. 아니면 천공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아, 천공 때문이구나. 그래서 저 방송에서요. 이제 김어준 총수가 이렇게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 고소 고발을 다 해보라고 해. 이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사실 제가 정치인 입에서 예. 천공이 국정농단에 실제 개입했다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를 예. 문제 제기하는 이제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은 좀 대답을 해봐라. 천공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정도였지. 예. 아예 이제 외교에 개입을 했다. 천공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하는 것은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요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 송영길 지금 전 대표의 저 발언 정도면 요즘 그 시중에 누가 저 정도 발언을 하느냐 제가 이제 꼽아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의 비슷한 지금 일종의 그 레인지 범위 안에 일바로 바로 변희재 대표. 변희재 대표죠. 그리고 또 이빠 이바로 일단 뭐 임세훈 소장 있고. 임지현 소장, 셋째 안진걸 소장 있고. 안진걸 소장. 그런데 이제 변희재 대표하고 원래 김용민, 김엄마가 비슷한 그치, 급이잖아요. 김용민 선배 있고. 예. 그다음에 임세현 뭐 안진걸 소장도 네. 유명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인플루언서로 보면 김용민, 변희재 훨씬 세잖아요. 뭐 세죠. 그런데 아까 저런 발언은 예. 변희재 대표 정도면 할까 말까인데 그렇죠. 왜냐면 변 대표가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네.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매불쇼도 겁을 좀 많이 내기는 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천공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예. 매불쇼도 좀 겁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진짜 그래서- 겁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매불쇼 같은 그 지금 프로그램 만든 회사는 네. 우리처럼 이게 지금 미간 말찌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일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 거기는.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스픽스가 마이너는 아니지 않나요? 막 이런 댓글 주고 계셔서.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찌 됐든 이제 그런 데서도 이 천공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예. 지금 국정농단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심지어는 지금 저희들이 특집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도 있고 예. 지난번에 우리가 저 끝판 토론에서 한 2번 정도 태블릿. 다루던 태블릿 PC 문제도 이제 매불쇼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서픽스를 좀 칭찬해 주셔도 되는 거는요. 천공 저거를 사실은 최초 폭로할 때 선발대가 실제로 누구냐? 실제로 방송 현장에 앉아서 오늘 폭로하자가 아니고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할 때 야 굳이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좀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 김종대 전 의원이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예. 지상파 종편에서는 안 써줄 것 같으니까 스픽스에서 폭로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폭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에 천공이 국정농단에 개입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고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갔다는 그 내용을 아무도 스픽스에서 보도한 것으로 폭로한 것으로 간접 보도를 해주지 않아요. 뭐 그래도 관계없죠. 어쨌든 저희들이 한 게 사실. 네네. 두 번째, 그게 이제 지금 천공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태블릿 PC 조작 날조 의혹에 대한 이것도 모든 언론이 다루지 않습니다. 한 군데 다루고 있죠. 변희재 대표가 하고 있는 미디어워치. 미디어워치에서만 다루는데 이걸 스픽스가 제대로 한번 다뤄보자고 해서 끝판 토론을 2번을 하는데요. 제가 진행을 하고 변희재 대표, 김용민 안진걸 엄마, 소장. 안진걸 소장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하고 저희들이 6월 달이 지나면 특집 방송으로 태블릿 PC의 진실이라는 가제목으로 지금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그 프로그램의 더빙으로 우리 박영식 앵커가 맡으실 것 같다고 지금 PD는 계획서는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한상문 PD가 지금 이제 그렇게 아니 해서 항상 놀라워. 항상 늘 새로워. 나는 모르게 진행되는 게 많지만 어찌 됐든요. 그래서 현장 취재를 하고 국회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PD 수첩 유처럼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이 역시도 저희들이 일단 다루어 봐야 한다.
자, 우리가 태블릿 PC가 조작 날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답해야 되는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 당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사팀이라고 그 당시 특검에 소속돼 있던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였단 말이에요.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JTBC는 최초에 이걸 받았던 예.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받아서 보도를 했느냐, 예. 알고 했느냐, 아니면 지금도 역시 그 태블릿 PC는 조작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시시비비는 가려볼 필요가 있다. 변희재 대표는 이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고,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책으로도 지금 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거 추적해서 다루자. 이것이 비록 우리가 체급이 낮다고 평가받지만 스픽스가 할 일은 한다. 다시 천공 문제로 돌아가면 천공 문제든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 언론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하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숨겨버리거나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송영길 지금 전 대표가 비록 자신의 돈봉투 의혹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르면서 검찰의 본성을 파악하고 나서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대척점을 이루면서 본인이 비판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자기가 당사자가 돼 보니까 이거 다 사기다. 이거 다 엉터리다. 검찰의 단순 강압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천공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발을 빼고 그냥 먼 발치에서 구경하다가 예. 본인이 당사자가 돼 보니까 천공이 이것도 실제로 개입한 게 맞구나 라는 자신의 생각. 두 번째, 검찰이 조작 날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본인의 태블릿 PC 조작 사건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적 승부를 띄운다는 의미에서 지금 나와서 폭로도 하고 스스로 전쟁을 만들어서 그 정반대 진영에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뭐 변희재 대표도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이 태블릿 PC 건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수단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제가 그 이제 중앙지검이었나요? 거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기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태블릿 PC나 증거 조작, 날조, 검사 이런 것들을 언급할지는 몰랐었고요. 예. 근데 실제 언급한 게 화제가 됐기도 했고, 태블릿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드디어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을 언급했습니다. 아, 어떻게 언급했죠?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가 이 CBS 라디오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이 증거 조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이러면서 예. 한정원의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집 앞에서 데모를 해도 대응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하세요. 너무 잘한다.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한 분이 야당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저지의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물었어. 변희재 죽여야죠 이제. 이제 그러면 변희재 대표 영장 치고 치고. 아니면 보석 취소시키면 돼. 그걸 보석 취소시켜도 돼. 그렇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잖아요. 또 변희재 법무장관. 대표 지금 여권도 지금 압수해 가지고 있거든 검찰이. 그렇지. 못 나가잖아요. 그건 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럼 보석 취소하고 예. 영장 치고 미디어워치 털고 집 앞에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본인 집 앞에서 지난주에 집회했잖아요. 한장관 집 앞에서. 그러면 이제 변희재 대표를 털고 송영길 전 대표도 허위 사실로 막 걸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 원래 그게 주특기거든 한동훈. 하면 됩니다 이제. 근데 그래서 안 해. 이제 요거는 시점상 변희재 대표가 개인 방송에서 나는 물리적 목숨을 걸겠다. 내 실제 목숨을 걸겠다. 예. 한동훈 장관은 뭘 걸겠냐? 라고 운까지 띄운 상황이죠. 여기까지 왔죠 이제 우리는. 야, 근데 지금 물리적 목숨을 걸겠다 이 정도인데 어제 그 변희재 대표하고 제가 저녁 늦게까지 예. 통음을 하면서
진짜 용기 있는 행동, 각자 역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자.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는데 역할이 있다면 다른 길이지만 함께 손잡고 가자. 여기에는 정말 여의도 연구소에서 맹활약을 하셨던 또 정치평론가 출신도 계셨는데 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것들이 특정한 정파의 이익이나 특정한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 진실을 밝히고 난 뒤에 평가는 각자 알아서 한다. 이제 이런 정도의 좀 저널리즘, 언론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고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이제 전면전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당해보니까 그만큼 이것이 폭압적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결국 지금 태블릿 PC 문제는 한동훈이 지금 이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픽스가 올해 100만 명, 내년에 총선을 거치면 150만 명까지 가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보시면 왜 우리가 천공을 다루었으며 왜 태블릿 PC를 아무도 다루지 않는 일종의 성역에 갇혀 있는 이것을 다루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갔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고요. 예.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단정 내리진 않지만 예. 진실이라는 거대한 이 흐름 위에서 우리가 의혹 제기하는 것 또는 문제가 나온 것들을 다루어 나간다는 그리고 기성의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태블릿 PC 문제나 예. 천공 문제를 최초 제기했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스픽스라는 마이너리그의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겁을 내면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기 초파님께서 스픽스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근데 지금 예. 언제 그렇게 배워서 송영길 아니, 대표하고는 방금 나왔길래 거의 송영길 대표하고 그 정도까지는 똑같고요. 아니고 이상민 씨는 잘하는데 저는 이게 예. 보니까 약간 이를 악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친구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하는 날고 싶은 당님께서는 이런 걸 주셨는데요. 완이님 상고초려해서 유시민 장관 섭외해서 단독 방송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픽스 모토 공정과 상식 진수의 프로그램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추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네트워크가 좀 약한 관계로. 지금 버퍼링이 걸리고 있습니까? 멈췄네요. 이게 왜 이러나 이거? 채팅은 지금 되고 있다고 좀 올려주세요. 버퍼 채팅은 되고 있고 버퍼링 걸려 있습니다. 채팅되고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예, 이제 아이고 다시 아이고, 아니 세상에. 그런데 왜 우리 민감한 이야기하면 이 버퍼 진짜 그러니까 와. 이게 뭔가 있습니다 이게. 전파로 뭔가 여기를 지금 교란시키나?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저 병철 씨가 이 약간 이런 저 예지력 이런 거 있나? 이렇게 탁 보고 있다가. 우리 욕하니까 이 전파를 타고 딱 와서 탁 이렇게 약간 겁난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내야 돼. 용기 내야죠. 우리는 용기 있는 왜냐면 용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집도 절도 없고 우리가 있는 거는 그냥 미간 말찌개 저 밑바닥 인생에 있는 건 용기밖에 없지. 네.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변희재 대표나 특히 용기 있는 사람 한 분 더 있어. 변희재 대표 외에 또 한 분 누구예요? 안진걸 소장이요? 그렇죠. 이분도 집도 절도 없어요. 저하고 만나면 애국심하고 용기밖에 없어.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내가 저 아기가 이제 그 집에 애들 갖다 주라고 애 하나 있거든. 네네. 고3이에요 심지어 고3. 그러니까 우유도 사주고 네. 빵도 사주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는 용기밖에 없고 우리는 집도 절도 없어. 네.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용기를 내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하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현장에서는 정말 그들도 보지도 않던 주제에 대해서 천공 문제도 우리가 이슈화에 성공을 했고 드디어 이제 태블릿 PC 문제도 제대로 한번 다루어서 이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나라가 발칵 뒤집일 일이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방송 시작하고 났어요. 무려
신명이 늘었습니다. 아 50분의 구독자가 늘었군요. 예, 지금 39만 582분이신데요. 또 슈퍼챗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쏘아주셔가지고 벌써 10만 원의 슈퍼챗이 예. 아이고 왔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가 또 이제 이 순간에 지금 이제 1,300분 정도 예, 버퍼링 때문에 1,400분. 버퍼링 때문에 한 100분 하필이면 쯤 항상 그 나갔는데 민감한 딱 그 타이밍에 버퍼링이 들어와서 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그 이게 사실 저희 오늘 또 천공 예. 저희 종목이 또 천공 아니겠습니까? 네. 천공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대통령을 컨일을 해야 한다. 라고 했던 그 초반에 일요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시간을 좀 돌려서 그 보도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요거는 한번 만나보고 가시죠. 빵이야. 이 하늘에 보고를 딱 올려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심사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봐갖고. 이제 내가 한 소리가 그래요. 이제부터는 큰일 안 하면 안 하고 지금 요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도 못 하니까 큰일 준비해라. 요래 갖고 이제 이 2시간부터 시작을. 그동안에 몽골 헌사님이 대통령 된 것만데 공평 된다는 생각을 내가 시키는 에. 저 일요신문에 특정 보도했던 그 기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저걸 가지고 1탄도 있고 2탄도 있고 한데 이제 2탄부터는 제보를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압박을 엄청 많이 받고 그 회사 내에서 저걸 털까 말까 고민하는데 정말 많은 내부에 좀 걱정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저 보도도 굉장히 특종 보도였는데 굉장히 특종이었죠. 그런데도 언론이 또 많이 받아서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진전이 좀 안 됐죠. 진전이 안 된 됐어요. 이유는 천공 내용은 언론에서 다루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요. 저기에서 이제 나오는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 그 누군지 지금, 아시죠? 아니, A 씨. 지금 여기 투더문님께서 연예인 A 씨 혹시 호랑 뭐 이제 뭐 그런 뭐 저 연예인 저분은 이분이에요. 호랑나방 한 마리가 그분이에요. 이름은 말하면 명예훼손 걸려. 아니, 저는 이제 몸만 보여요. 몸만 호랑나방 한 마리가 그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녹취 변조한다고요. 그 외에도 그 옆에 앉아 있던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총 5명이 앉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 짜도 안 쓰고요. 이 새끼 계속 승열이가 그러니까 욕할 때 그러니까 이 베이비 이렇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SK 이렇게 쓰면 돼? 이 새끼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이 쉐이크? 아니 이 쉐이크는 아니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지가 만들었다면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도 한테 너가 어떠고 저떠고 이 나쁜 쉐이크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것처럼 얘기가 아니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저것들 또 명예훼손으로 또 누가 고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무혐의인가요? 무혐의,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았다 고소를. 피해자가 누구예요? 피해자가 그럼 천공이에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데 그쪽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됐는데요. 이 순간도 최홍규 선생님께서 최홍규 선수께서 무려 2만 원을 저희들에게 우리 해주셨고요. 진향님께서도 2만 원. 두 분이 각자의 몫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각자의 몫을 열심히 그래요? 했고요. 야 이게 몸값입니까? 예, 그리고 클로저 2001님도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거와. 불출마 선수님 다 무혐의야.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예. 안진걸 소장님 등장이라고 우리 심원정 선생님 또 이렇게 크게 칭찬해 주셨는데 아까도 다른 한 분이 스픽쇼 안진걸 소장이 들어오셨군요. 진짜 들어오셨네요.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보시죠. 안진걸 소장 지금 뭐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 아이고 참 어서 오십시오. 안진걸 소장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진걸 소장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현장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어느 언론에서 안진걸 소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리의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제가 요즘 많이 이제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참 진짜
참 잘 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진걸 대통령과 함께 전화 연결을 직접 한번 지금 시도를 좀 해봐 주시고요. 예, 예. 한 1분 정도 전화 연결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준비한 예. 광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고 강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예.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010761-2303인데요. 어제도 제가 더 착한 보험의 문승환 본부장을 직접 만나서 우리 광고가 나간 뒤에 우리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스픽스를 통해서 내 광고가 내 지금 보험이 제대로 든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상담이 오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스픽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시고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이 잘 된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또 혹시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보험이 유효하고 선택 가능한지를 무료로 조언을 해주는 더 착한 보험이니까요. 010-7612-3303으로 상담 예약 번호를 여러분 남겨주시면 전화가 갈 것입니다. 1644-1236이어도 되고요. 또 우리 방송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이제 진보 유튜브 채널 쪽에는 광고를 하고 계시는 모양이던데 어쨌든 더 착한 보험의 운영자가 바르고 옳은 마음으로 보험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더 착한 보험에서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 전화 주시고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시는데 우리 장대흠 선생님 스픽스 파이팅 하시면서 2만 원 주셨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 선생님께서 스픽쇼 빡친당 100만 가자 안진걸 TV도 가자라고 하시면서 오케이. 또 2만 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누릅니까? 자 누르시기 전에 그리고 지금 스픽스 글래머 완희 시기가 추천하는 선크림 2+2 구매 시 휴대용 선풍기 정정하는데 네이버에서 스픽스 글래머를 검색해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직도 선크림을 구매하지 않으시고 안 쓰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연과 건강을 담은 천연성분 선크림 스픽스 글래머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베트남에 나갔어도 열심히 바르고 오늘 아침에도 발랐고 저도 발랐고 또 스픽스 글래머의 선크림뿐만이 아니라 아이크림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저는 눈 위, 눈 아래, 목에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확실히 피부가 펴졌다. 특히 손등에 아이크림 바르잖아요. 손등에 왜냐면 가격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아이크림을 로션처럼 이렇게 바르는데 진짜 손주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제가 확인을 하고 그만큼 이 좋은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주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스픽스 글래머 선크림 아이크림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2+2 구매 고객께는 손 선풍기 무려 10,000원 정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또 한 500개 정도로 만들었어요. 선착순이군요. 선착순으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스픽스 글래머 치시면 여러분들 필요하신 선크림, 아이크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추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픽스 글래머 꼭 써주십시오. 그리고 완희 시기가 추천하는 선크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거리의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시각에 왜 굳이 또 스픽쇼를 보시는지 저희가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 생방송 중이신데요. 예. 아유, 수리씨 영식 앵커님 웬일이세요? 지금 방송 중에 그 소장님 전화 건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알죠. 예, 아니 오늘 제가 지금 스튜디오 난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은 난입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혹시 어디에서 지금 계시는지 저희가 GPS 파악 좀 하면 안 될까요? 만납시다 그러면요. 아닙니다. 만나는 거 안 돼요. 만나는 거 안 돼요. 만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의 거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오늘 그 아침에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예. 가서 민생은 더 힘들다고 지르고 왔고요. 예. 자동차세 6월 안에 연납으로 하면 1년에 2번 내는 거 6월 안에 내면 3.5% 할인받으니까 빨리 할인받으셔야 된다. 그것도 정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송영길 민주당 그만 괴롭히고 나를 집어넣어라. 윤석열 한동훈은 그러고 왔고요. 지금은 아까 방금 전까지 그 변희재 대표님하고 임세훈 소장님하고 저희
안진걸 TV, 임세현 TV, 미디어치 TV 공동으로 예. 그다음에 인사이트 TV하고 뉴스맥 TV까지 예. 안변세 토크 하고 왔어요. 진보 정도 보수 연대 합작 토크. 아, 예. 끝나고 예. 간단하게 시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스픽시 보고 있습니다. 예, 스픽쇼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안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요즘 송영길 전 대표가 굉장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동훈 장관과 전면전을 벌이고 윤석열 정권과도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은 또 천공 문제까지 직접 거론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그 이제 송영길 대표의 이런 좀 그 투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고 야당이 가야 될 길이죠. 지금 현재 우리 애청자들 대부분이나 저희들 또는 일반 시민들이 야당한테 들판에 서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온갖 만행에 제대로 맞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민생경제 살리기 올인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현안으로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라는 건데 그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의 만행이 뭐냐? 자기들의 비리나 측근들의 비리는 모두 덮어버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 또는 이재명, 송영길에 대해서는 마치 지구 끝까지만 쫓아가서 악마로 마녀로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조작을 하고 과장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늦었지만 제대로 맞서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러면 당내 부당한 관행에 연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청산해야 될 부당한 관행이라도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 소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지금 스픽쇼가 라이브로 나가는데 지금 화면에 안 소장의 진지한 표정이 지금 화면에 뜨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영상 통화로 잡혔나요, 혹시요?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 아들척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오늘 박영식 앵커가 송영길 전 대표의 성대모사를 하는데요.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 소장에 대해서 우리 그 송영길 전 대표께서 직접 한번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보람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이 증거 조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 똑같은가 봐요. 진짜 똑같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한동훈으로요? 네. 예.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질러버리면 다들 겁먹고 도망가던데. 당군일의 최악의 범죄자 이재명도 제가 쳤는데 송영길을 치다가 제가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예. 좀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근데 괜히 이제 송영길, 이재명 아무리 조작을 하려도 이 사람들은 잘 안 되네요. 지금 사람들 조작을 하다가 제가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산호라는 님께서 안진걸은 국회로 가라 이렇게 했고 제가 어제 확인한 것 중에요. 안진걸 소장이 지금 피선거권이 살아나가지고요. 언제라도 국회의원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거리에서 계속 투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안진걸은 거리로 가고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의 만행과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건 아무리 이재명, 송영길을 평소에 비판했던 사람으로서도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효범님께서 변희재 안진걸 투캅스 시대 영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무려 느낌표를 한 30개쯤 넣어 주셨고요. 우리 김정희 선수께서도 지금 스픽 상상 응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말투만 한동훈 이렇게 해주셨고요. 말투만 한동훈. 예, 그리고 이제 그 천공이 그랬는데 한동훈 택도 없다라고 우리 영웅본색 주윤발 선생께서 또 글 올려주고 알포님께서는 안진걸 걸리면 날 텐데 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자 이런 말씀 하시고 알파벳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스픽쇼 박진당 너무 소중하고요. 왁자지껄, 정치본세, 마키아벨리, 노디쇼까지요. 계속요. 안 소장 요즘 계속 댓글이 제발 스픽스는 너희들끼리 자랑질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칭찬 안 해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오늘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금요일 날 백운기 앵커의 정치본색 금요 토론 특집 토론에 매주 나오시던데 안진걸 소장이 요즘 또 이렇게 토론 나오면 조회수가 25만 회가 넘어갔어요. 백운기 앵커의 명진행이 원인이냐 안진걸 소장의 명토론이 기폭제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안진걸 소장
지금까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또? 앵커님 덕분이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님이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곧 출연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네. 들어주시죠. 네. 예, 자. 좀 이따 만나요. 예, 예, 만나자고요. 예. 네. 자, 우리 그 아이고. 제인님께서 제인 1127님께서 7,500원 이렇게 귀한 슈퍼챗 아이고. 보내서 감사합니다. 지금 슈퍼챗이 아까 10만 원이었는데 슈퍼챗이 21만 원으로 지금 늘어나서 아이고, 여러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자 수도 39만 532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39만 629 거의 100명이 100명 가까이 지금 우리 방송 시간에 구독자가 또 1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스픽스를 키워주고 계시고요. 이런 힘이 좀 더 좋은 언론으로 대한민국을 이롭게 만드는데 기여를 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1,100분이 사실 예. 방송 마지막까지 1,100분이 이렇게 계신 경우가 참 드문데 아 근데 지금 푸드리에버님도 예. 송영길 대표님 마키아벨리 출연하는 겁니까? 예, 마키아벨리 출연하기로 하셨습니다. 아 나오는 겁니까 진짜? 이번 그래요? 주 금요일 날 녹화를 하고요. 아 진짜요? 금요일 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녹화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스픽스에 직접 오셔서 송영길 대표가 녹화하는 장면 보시려면 오시면 저희도 환영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그 방송이 아마 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편성이 주말에. 되어서 아. 마키아벨리 베니드 대표 이현주 전 의원이 주로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아. 1시간 동안 왜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 시국에서 홀로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고 전면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을 좀 다른 각도에서 스픽스가 직접 예. 다뤄보기로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송 대표한테 직접 이야기를 내서 스픽스에 나가야 한다라고 했고 진짜요? 송영길 전 대표가 흔쾌히 동의를 하고 뭐 엄청나게 일정이 많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번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우리 가양동에 있는 스픽스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반찬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예. 일당백으로 스픽스 예찬한다는 아, 우리 네네. 고범 선수님 고맙고요. 그리고 메이님께서는 송영길 의원님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고 싶은 닭 푸드덕님께서 답을 안 해주신다면 스픽스에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답인지 질문이 뭔지 제가 좀 놓쳤습니다. 예. 그리고 한한 여수시민은 정교환님은 해고염수 방류에 관심이 없나 보군요. 예. 지난주에 많이 다루었는데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저희가 꼭 한번 다루도록 다루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환한 여수 시민 선수님 예. 그리고 저희들 너그리 봐주시면 또 이 문제 예. 나누어서 함께 의견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긴식. 지난번부터 슈퍼챗 그냥 지나감 주부가 살림살이 아껴서 귀하게 보내는 등이라고 방짜유리님 해주셨는데 방짜유리님도 조금 전에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예. 너무너무 방짜유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좀 더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노력했는데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봐 내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이제 막 댓글 올라오고 또 안 선배 전화 연결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자, 시간이 어쩔 수가 그렇게 없어. 해서 오늘은 반드시 70분 안에 방송을 끝낸다. 예. 가능하다면 60분 안에 방송을 끝.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송을 짧게 할수록 그렇죠. 조회수도 많고 여러분들 피로감이 덜하기 때문에 억지로 방송 여기서 끝내는데 일어서서 일단 크게 인사는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빵빠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빵이야.